28회 시험 최종 합격률이 나왔는데 1차가 25.06%, 2차가 31.02%입니다. 최종 합격률이. 그 2차 4명 중에 1명 합격했고 2차 응시한 사람 중에서 3명 중에 1명은 합격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연령, 모든 사람 다 포함한 거잖아요. 저도 지금 딸이 임용고시 봤는데 20대 1이라더라고. 거기는 전부 다 사범대에 나온 사람,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런 사람만 봐가지고 그 정도 경쟁률이니까 어쨌든 이거는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 60점은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지역 범위 2번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요. 3번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자, 겸업 제한에 보면은 겸업 제한 업무의 범위에는 보면 업무의 범위 조금 전에 했던 게 첫 번째 겸업 제한입니다. 겸업 제한의 이유는 영세한 개인 개업 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6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겸업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이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지역 범위가 있습니다.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이 1번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별표 3개 이 겸업 제한이 95% 이상 출제될 확률이 있고 2번,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번은 뭐냐 하면 업무 지역 범위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가 3개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소위 중개인이 있는데 업무 지역 범위를 보면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전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개업하면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다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소위 중개인은 업무 지역 범위가 원칙이 시도입니다. 원칙이 시도. 만약에 중개인 사무소가 원주에 있다면 강원도에 있는 물건만 할 수 있다고요. 서울에 있는 거, 경기도에 있는 거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걸 차별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걸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 딴 사람하고 자격증 안 딴 사람하고 차이 나는 게 이것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럼 만약 자격증 없는 분들이 서울에 있는 거 하라고 하면 난 자격증 없기 때문에 중개인이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면 이분들은 법을 몰라요. 법 공부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중개인들은 거의 얼마 안 된다고 10만 지금 한 400 몇십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몇천 명 정도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이 중개인과 관련된 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칙 시도고 예외적으로 중개인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예외가 뭐냐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인이 정보망에만 가입만 하면 정보망 가입만 하면 업무지역이 당연히 전국으로 확대된다. X. 가입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확대되는 게 아니라 가입하고 그 가입한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에 한하여 그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하는 경우에만 전국적으로 가능하다. 또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더라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개업공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지금 140페이지 양가로 2번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141페이지 3번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중개대상물의 범위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겸업 제한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의 범위. 중개대상물의 범위라는 말 자체가 법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중개상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한 게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리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들이 중개대상물입니다. 시험에 과거에는 출제된 적이 있어요. 과거에 소위 중개인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X로 출제를 했습니다. 즉 중개인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중개인은 아파트만 할 수 있다. 토지는 못한다. 이거 X라고요. 중개인도 토지도 해도 되고 아파트도 해도 되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다 중개행위를 해도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거기 141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겸업제한에 대해서 나왔죠. 이 겸업제한 답은 3번입니다. 아까 택지 분양, 토지 분양 28회 때 출제를 했잖아. 이런 건 안 되고 뭐였어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 대행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겸업 제한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 한 내용을 우리 그 문제풀이 책을 보고 한번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제풀이 교재 12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공부한 내용입니다. 27번 문제. 인장 등록에 대해서 했죠? 틀린 것 1번에 가명, 예명, 아바타, 닉네임 예명 안 되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부에 게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된다 했죠? 태지나 나후나 이런 거 안 된다 했잖아요. 너후나도 안 되고요. 예, 실제 성명이어야 됩니다. 2번에 보면 크기 제한이 있다. 크기 제한 있죠? 7mm 이상 30mm 이내. 3번 거래계약서에는 등록된 인장만을 사용해야 된다. 물론 안 했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처벌받는다고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사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대표자 인장이 아니고 아까 법인은 뭐라고 했어요? 법인의 인장이라고 했잖아요. 법인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있다. 단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답 4번입니다. 28번 휴폐업입니다. 옳게 부합되는 것은, 부합한다 이 말은 맞는 것은 이 말이죠. 부합되지 않는 것은 하면 틀린 것은 이 말이고요. 옳은 것은 이 말이에요. 1번 3월 이상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초과해서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등록증, 휴폐업은 첨부나 반납이나 같은 말이죠. 우리 프린트 그 51번에 프린트에 뭐 2장 안에 다 있어요. 51번에 보면 51번에 몇 번에 있어요? 51번에 30, 27번, 28번, 29번에 있죠? 찾았어요? 51번 찾았죠? 51번에 27, 28, 29, 30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번에 1번 3월 이상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폐업을 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전부 다 미리 한다고 했죠. 휴폐업 전부 미리 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휴업을 한 개업공개사가 다시 업무를 재개한 경우가 아니라 재개할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고요. 재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사후 신고가 아니고 미리 신고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치약 학교 가는 것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6월을 초과할 수도 있다. 4번이 그래서 맞습니다. 5번 폐업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폐업하면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6월 초과 무단 휴업만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29번 겸업할 수 있는 것, 적합한 것. 1번 택지 분양대행 안 된다 했어요.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다. 이 택지개발촉진법, 이게 원주 기업도시 이런 게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뭐 분당 신도시 이런 것들, 이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이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 의뢰인들에게 매수자금을 대부하고 저리로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고 있다. 중개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는데 대부업은 안 됩니다. 개인은 대부업하고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법인은 안 된다. 3번은 공인중개사를 합격생을 대상으로 안 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할 수 있다고요? 합격생들 X,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죠? 4번 이사 도배업체 운영하는 건 안 되고 소개하는 것만 된다 했어요. 돈 되는 건 안 된다. 5번 주택, 상가, 건물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만 되고 임대업은 안 된다고 했죠? 5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35번 15페이지 35번을 보면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이전 신고 시에 다른 개업공개사의 건물주 승낙서를 첨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 첨부하면 된다고 했죠? 건물주, 임대인 승낙서 첨부해야 된다. X. 1번은 X고 2번은 부칙 7638호 제6조 2항의 개업공개사, 즉 중개인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경우, 지금 아까 여기 적어놨어.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해도 공동중개를 해도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도 정보망에 가입만 하면 전국으로 확대된다 하면 X라고요? 네. 그럼 확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인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업무지역 바깥에도 가능하다. 시험에는 중개인에 대해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요. 지금 정보망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정보망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K랜이라는 게 있어요. K랜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이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이 있어요. 처음에 지정받은 거는. 그러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K랜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이 정보망을 이용하고 이 정보망 안에 있는 물건에 하나여 이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만 전국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다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건 안 된다고요. 전국적으로. 그 개업공개사가 가입한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만 전국적으로 가능하다고요. 그 정보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소속공인중개사 고용했다고 해서 공동중개한다고 해서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3번 이전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전 신고 시에 또 업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등록증은 반납할 필요가 없다. X죠.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는 신고 필정을 첨부해야 돼요. 51번 암기사항 51번에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신고할 때 첨부해야 된다는 말이 어디에 있나요? 사무소 이전 신고 시 22번에 있죠? 동그라미 22번, 51번에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고 분사무소인 경우는 뭐라고 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정 원본이 되겠죠? 거기다 더 추가하면 22번의 등록증 원본에다가 분사무소인 경우는 신고 필정 원본이라고요? 첨부해야 된다고요? 1년 동안 암기해야 될 게 이 두 장에 다 있다고요? 페이지수로는 4페이지입니다. 장수로는 2장이고요. 앞뒤면 하면 51번에 22번 동그라미 51번에 보면 동그라미 50번까지 있죠. 50개 제출 전부 반납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내준 자료하고 계속 수업만 안 듣고 안 빠지고 하면서 문제 푸는 거 같이 풀고 조금만 하면 80점은 받아요. 이건 조금의 노력은 해야 되겠죠. 전혀 안 하고 설명해도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 어려워요. 보통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쉽다고 듣고 와가지고 나는 왜 어렵냐, 왜 이렇게 점수 안 나오냐. 그건 쉬우면 민법만큼 했을 때 민법보다 쉽다는 거지 전혀 안 한데 그냥 답이 줄줄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민법만큼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했을 때는 민법보다는 쉽다 이런 뜻이에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냥 뭐 이건 답이 자동적으로 80점 나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면 전부 답만 피해가요. 대충 하면 확실하게 해야 돼. 이걸 하려면 안 하려면 아예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15페이지 35번에 4번입니다.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도 한 개의 사무소에 하나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없습니다. X죠? 분사무소는 뭐라고 돼 있냐면 지사, 지점 개념이라고 했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본사가 원주시에 있으면 원주시에는 분사무소도 하나 더 안 되고 또 분사무소를 시군구별로 2개 둘 수도 없다고요. 그 일종의 상권을 보장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통닭집을 같은 프랜차이즈 해도 한 군데 막 바로 옆에다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한 사람 그 뭐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제한을 하는 것처럼 보통 업종들이 거리 제한은 있죠. 파리바게트도 바로 옆집에 있는데 옆에 또 한다고 하면 그건 안 해주겠죠. 차마 바로 옆집에는 요즘은 뭐 웬만하면 해주긴 해주던데 바로 옆에도 가능해요? 그거 안 돼. 바로 옆에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같은 시공간에는 안 된다고요. 먼저 한 사람들 그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시군구별로 한 개밖에 안 되고 본사가 있는 데는 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 같은 시군구에는 시군구별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원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면서도 구가 4개가 있어요. 수원, 영통구, 건성구, 팔달구, 장안구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그 구별로 한 개씩 둘 수 있어요. 수원에는 4개 분사무소 둘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5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다. 암기사항 4번에 밑에 보면 그게 분사무소 관련되는 거는 전부 분사무소가 아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 다만 맨 밑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예요. 나머지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에요. 다만 맨 밑에 별표 2개 있는데 두 번째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둘 다 가능. 이 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 아마 이건 문제풀이 할 때도 계속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문제를 풀어보더라도 이 80% 이상 적중된다고 요거 2장만 있으면 적중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내용 이거는 이때까지 29번 시험 본 걸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꼭 암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35번에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육제도 보겠습니다. 교육제도도 지금 교과서 142페이지인데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은 53번에 프린트 53번에 정리가 돼 있다. 프린트 암기사항 53번 찾았어요? 네. 그 53번에 보면 교육제도를 표로 5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교육제도 5가지. 교육에는 5가지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로 하면서 우리 교과서 143페이지 먼저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무교육. 실무교육은 초보자들이 개업하기 전에 소속관계사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실무교육을 사전교육이라고 불렀어요. 사후교육이 아니라 사전교육. 그러면 지금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 연수교육이라는 것은 사후교육입니다. 교육이 이름이 우리 회사 다니다가 어디 배우자가 어디 교육받으러 간다고 하면 실무교육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주로 연수교육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연수교육이잖아요. 연마하고 수련하는 거. 그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더욱더 수련하고 연마하는 게 연수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받는 게 아니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받는 게 연수교육. 처음에 개업할 때 받는 게 실무교육이라고요. 말 자체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실무교육을 이름을 사전교육이라고 불렀다.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다가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예요. 해마다 받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왜냐하면 법이 세법 같은 거, 공법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거의 바뀌잖아요. 세법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죠? 그럼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연수교육을 받아줘야 법 바뀐 걸 알잖아요. 그래서 연수교육은 2년에 한 번씩 받고 근무하다가 실무교육은 처음에 개업하거나 취직할 때 미리 받는 교육이 실무교육이다. 자, 143페이지.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다만 법 제45조 업무위탁에 의해서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직접 실시하지는 않고 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대학은 위탁이 안 돼 있고요. 서울의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저기 여정부에 있는 신안대학교, 뭐 인하대학교 이런 데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대전의 모건대학교, 즉 광주의 광주대학교 이런 데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은 현재 거의 위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학교 가신 분들은 그 대학교에서 받으면 건국대학교 같은 데는 총장, 동국대학교는 제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실무교육도 하면서 제가 거기서 교육받았는데 그걸 사무실에 걸어놓으니까 동국대학교 대학원 나오셨습니까? 저하고 동문이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공부 조금 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시고 정말 착하시네요 이러면서 바로 계약하더라고요. 공신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협회, 아마 강원도는 거의 협회에서 받아야 될 거예요. 지금 협회에서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위탁은 안 돼 있을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교육받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시험 보면 반짝 받다가 좀 지나면 거의 없거든요. 굳이 미리 받아 놓을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막 오늘도 합격자 발표하니까 막 제 전화기에 난리더라고. 지금 교육받게 좀 해달라고. 받지 마세요 해도,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차마 합격해가지고 오늘 들 때까지 있는데. 미리 받을 필요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받고 나서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돼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유효기간 1년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은 미리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직원으로 취직하려면 그 사장이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되고, 왜냐하면 고용신고 안 하면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 고용신고 안 하면 뭐 고용 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나오는데, 고용신고를 하려면 그 실무교육 수료증을 같이 첨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들이 고용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하고 고용신고 안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합격하자마자 들 때 가지고 받아 놓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시간이 있을 때 뭐 받아도 상관없지만, 통계를 보면 60%가 1년 지나가지고 개업이 안 돼가지고 다시 받고 있어요. 제가 교육을 해보면. 지금 3번째 받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미리 받아 놓으면 이제 어떤 위험에 빠지게 되냐면, 급하게 개업을 한다고, 이게 실무교육 다시 받기 싫어서 개업을 하다 보면 안 좋은 거 막 권리금 비싸게 주고 인수할 수도 있어요. 딱 협상하러 가면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막 개업하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어 한 달에 나 있는 게 보이니까, 그럼 권리금 비싸게 달라죠? 바로 하면 안 돼. 그냥 명함만 주고 전화번호만 주고, 뭐 꼭 급한 건 아니고 혹시 권리금이 없으면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권리금 비싸서 못하겠다고 그냥 전화번호만 주고 와야 돼. 그러면 팔 사람이 사실 더 급해요. 항상 보면. 그럼 연락 온다고 뭐 얼마만 해줄 테니까 하라 이렇게 해요. 지금 뭐 수도권에도 거의 한 3천만 원 이하예요. 권리금. 근데 막 하고 싶은 마음 보이면 1억씩 달라고 그래. 한 2천, 3천 한다고 지금 수도권이 대체로 권리금이 경기도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저도 저한테 수업 들어가지고 학교 가신 분 제가 3천만 원 달라는 거 깎아서 2,500에 하나 해줬어요. 그리고 수수료 500만 원 받아봤는데 원래 권리금은 알 수 있는 점은 10% 받든 100% 뭐 얼마를 받든 상관없어요. 500만 원 깎아준 거 그냥 깎아주고 제가 받았는데 그럼 잘못했어요? 해줘도 돼요. 저도 공짜로 해주는 건 없어. 제가 뭐 공짜로 바쁜데 그거 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근데 제가 좋다는 말도 안 했고 하지 말라, 개업하지 말라 해도 꼭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해줬어요. 자, 어쨌든 실무교육이라는 건 미리 받는 거고 양가로 2번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양가로 2번 등록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취직하고자 하는 자 2명입니다. 2명. 즉 소속공개사하고 개업할 사람 2명만 미리 받는다고 미리. 개업공개사 되고 나서 받는 거 아니라고 했죠? 소속공개사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되고자 하는 자 미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즉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사원도 받아야 됩니다. 임원하고 사원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같은 급이라고 했죠. 주식회사는 임원, 한명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방가로 2번 개인교육공개사는 등록 신청을 하는 자가 받아야 됩니다. 이미 등록을 한 교육공개사는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실무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계속 중개업을 하는 한 다시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만두고 나면 다시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1년 지났으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하다가 폐업하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려면 안 받아도 되고요. 1년 넘으면 받아야 된다고요. 교육을. 마찬가지로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1년 넘어서 다시 개업을 하거나 또 취직하려면 교육 받아야 돼요. 근데 10년간 소속공개사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6개월 만에 다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방가로 3번 받아야 됩니다. 보조원은 안 받습니다. 실무교육. 양가로 3번 시기를 보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년 전에 실시하는 교육 받아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거나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기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7개월 전에 받아도 되고 한 달 전에 받아도 되고 오늘 수료하자마자 바로 등록해도 된다 이 말이죠.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교육받고 1년 있다가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거는 교육 받자마자 바로 등록을 하겠죠. 대부분은. 거의 반 정도는 그래요. 그래서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했다가 다시 1년 되기 전에 1년 안에 개업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되고 1년 넘으면 또 교육 받아야 된다고요. 144페이지 실무교육이 면제되는 거 지금 말했던 게 그게 4번에 동그라미 기억 붙어 있는 거고요. 양가로 4번 교육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 메모하십시오. 법률 지식입니다. 초보자니까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이건 연수교육하고 똑같고요. 법률 지식만 연수교육하고 달라요.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교육을 합니다. 지금 협회에서는 28시간만 합니다. 뭐 건국대학교 같은 데는 한 30시간 하던데요. 돈은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한 5만 원 정도,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돈 내고 받아야 돼요. 28시간이면 8시간씩 하면 4일 받아야 되죠. 4일. 4일 받는데 하루는 인터넷으로 받아도 돼요. 그 4일 받고 한 5만 원 정도 내요. 일주일도 안 받고 15만 원 내면 우리 학원 4주 하면 한 60만 원 내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수강료. 공인중개사 학원 강의가 최고 싸요. 지금. 저 딸 교육학 이런 거 하는데 거의 뭐 한 과목 듣는데
한 30에서 50만 원 하더라고. 한 과목 듣는데. 애들 입시학원에도 한 과목 듣는데 30만 원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 과목 다 듣고 일주일 내에 해가지고 30만 원도 안 하니까 엄청 싼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은 역시 시도의사가 실시합니다. 대상자는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입니다. 보조원은 아니고요. 시기는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2년 메모하십시오. 2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시도의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개월 메모하시고요.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2개월입니다. 2개월. 기본적으로 2차 과목은 숫자 다 기억해야 됩니다. 암기사항 38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38번에 동그라미 4번. 38번 암기사항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연수교육 통지 2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교육 내용을 보면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아까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이었고요.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것만 차이가 나고 그 뒤에 있는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 등은 똑같습니다. 실무교육하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인데 요건 이틀간 교육합니다. 연수교육은 이게 생기고 나서 지금 한 번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그럼 내년에 또 한 번 실시하겠죠. 2년마다 하니까. 그래서 연수교육도 역시 위탁할 수 있는데 작년에 교육할 때는 경기도만 공짜로 했어요. 경기도 예산이 3억 원이 편성돼가지고 그냥 강사료도 경기도에서 직접 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연수교육 강사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금 환급해가지고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그래서 저는 막 깜짝 놀랐어요. 왠지 세금 낸 게 몇백만 원 되지가 않는데 몇백만 원 세금이 환급돼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입금했다 다시 받아가면 어떻게 하지? 가슴 두근거리고 막 기다리고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강사료더라고요. 강사료인데 경기도에서 주니까 그냥 국세 환급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에 찍혀 있더라고요. 강사료라고 안 돼 있고. 좋다 말았어요. 또 나는 혹시 세금도 안 냈는데 돌려주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모르고 저한테 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 교육시간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그 다음에 145페이지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다. 직무교육은 보조원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직무교육이에요. 직무교육. 보조원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거고요. 양가로 2번 대상자는 보조원이고요. 시기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합니다. 아까 연수교육하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했죠?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려면 받을 필요 없다고 했죠? 실무교육도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할 때도 받을 필요 없다. 양가로 4번 교육 내용은 지급윤리입니다. 지급윤리.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거기 프린터 교육제도 53번 암기사항에 보면은 교육시간도 다 정리해놨으니까 교육시간도 암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급윤리가 그 53번의 암기사항에 보면 교육 내용에 지급윤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5개 교육 중에 딱 하나가 있죠. 지급윤리가 없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교육 내용에 지급윤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급윤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다 지급윤리를 교육해야 된다고 돼 있으니까 사기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중개보수 초과해서 달라든지 또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하는데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급윤리 가장 현업에서 중개업하기 힘든 건 일반 국민들 사이에 개업공개사들 사기꾼이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공신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급윤리를 교육한다고요. 대부분 교육에서. 자, 그 다음에 4번 교육지침입니다. 장관은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균형윤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교육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해라. 수강료 얼마를 초과해서 받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그 교육 지침에 포함되는 게 시험에 5번 수강료. 수강료는 교육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됩니다. 수강료도 얼마 이상 받아라가 아니라 너무 많이 받을까 봐 얼마 초과해서 받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 지침에 보면 146페이지 그 우리 53번 프린트 내드린 거 교육제도에 보면 공짜로 하는 교육이 딱 하나가 있어요. 공짜로 돈 안 받고 하는 교육. 답은 거래 사고 예방교육만 공짜로 해요. 나머지는 다 돈 내야 돼요. 실무교육도 돈 내야 되고요. 연수교육도 8만 원 받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돈 내고 받아야 되는데 다만 그 교육비 지원 등이 있잖아요. 예방교육만 양가로 1번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강사료 이런 걸 다 국가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은 보니까 메뉴에 동그라미 2번 146페이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 모두 다 실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아까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데 예방교육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런 숫자가 나오면 찾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야 돼요. 다 정리는 돼 있으니까 10일 40번에 있죠. 40번 40번에 몇 번에 있어요? 40번에 10번 암기사항 40번에 10번에 있습니다.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지난주에 했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합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되는데 48번에 있어요. 48번 암기사항 48번에 1번, 2번, 3번에 있어요. 48번 암기사항 48번 찾았어요? 예, 암기사항 48번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중요한 거는 암기사항 48번에 보면 며칠 전까지 통지해야 되냐 이게 나와 있죠. 1, 2, 3번 이런 게 비교해서 나올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갑자기 내일 교육한다고 나오라고 하면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내일 약속 잡아놨는데 바로 나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일주일 후 약속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돼.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년간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어디 어느 날 어느 한우권 가서 강의한다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뭐 계속 달력에 무슨 일이 있으면 체크해놓고 거의 못 가요. 뭐 예식장 이런 거는 거의 못 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일요일, 토요일도 제가 창업 실무 교육하고 있어요. 일요일, 토요일 지금 서울수하고 이번 주에는 부산 가요. 그래서 결혼식 많이 하는데 못 가요. 못 가니까 좋아하더라고. 돈만 보내주면 더 좋아해요. 와서 밥 먹고 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한 5만 원 내고 이래가지고 밥 먹어버리면 애 한 두세 명 데리고 와서 먹으면 손해죠. 예. 자, 예방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봤고요. 예방교육. 자, 그래서 교육제도 다시 그러면 우리 프린트에 전부 다 비교가 53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프린트 보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교육제도가 5개가 있는데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은 경매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은 아직 지금 안 배웠어. 우리 책에는 없어요. 나중에 뒤에 매수신청대리에 가야 나와요. 매수신청대리도 그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거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시도의사가 할 수 없는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에 보면 개업 공개사 등의 실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모든 직원들, 대표자들 모두 다 받아 실시할 수 있다고요.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자, 교육 내용에 직업윤리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그 다음에 교육시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짧은 것부터 보면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가장 긴 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교육시간이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5개 교육 중에서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뭘까요? 답이? 예, 연수교육밖에 없어요. 나머지 실무교육은 안 받아도 처벌을 안 하는 이유가 실무교육을 안 받으면 개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알아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실무교육은 통지도 안 해줘.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주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주라고 했잖아요. 실무교육은 통지해줄 필요도 없어요. 해줄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언제 개업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개업하려면 알아서 찾아서 받으면 돼요. 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나 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됩니다. 교육시간 다 기억해야 되고요.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것, 연수교육. 그 다음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것. 교육제도에서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꼭 암기는 해야 됩니다. 교육제도. 자, 그 다음에 147페이지 고용인입니다. 고용인. 자, 고용인이 일단은 고용인이 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고용인, 직원. 반대말은 고용자입니다. 놈자자가 붙으면 사장이고 사람 인자가 붙으면 직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라고 언론사에서 나오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놈자자 쓰지 말고 당선인이라고 불러달라 해가지고 요즘은 뉴스에 거의 당선인이라고 나와요. 근데 헌법에는 당선자, 공직선거법에는 당선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헌법이 더 우선하면 당선자가 맞아요. 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놈자자 부르지 말고 사람인자로 불러냈는데 이게는 놈자자가 더 좋은 거예요. 놈자는 사장이고 사람인은 직원이에요. 고용당한 사람 이 뜻이고요. 고용자는 고용한 사람 이 뜻이에요. 사장이에요. 그럼 고용당한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인데 너무 기니까 앞으로 소공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한 사람,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을 중개보조원. 고용자는 사장이죠. 사장을 뭐라고 불러요?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사장은 3가지 종류가 있다. 자, 이게 고용인입니다. 직원. 용어정의에서 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개업공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사에 고용되어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차이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대표적인 중개 업무가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이런 것들이 중개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할 수 있고 보조원은 중개 업무 할 수 없습니다. 둘 다 보조할 수 있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개업공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은 계약서 작성, 2번 확인설명서 작성, 3번 확인설명, 4번 빈집 구경시키러 데리고 가는 것. 4번이 답이었어요. 그런 게 1회 때는 그렇게 쉽게 나왔어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자, 그러면 147페이지 고용인 15조 1항 개업공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위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 밑줄 치시면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해고라고 했어요. 해고. 해고라고 하니까
직원한테 너 왜 해고됐냐 물으니까 내가 그만뒀거든 이렇게 하거든. 스스로 그만뒀다고 이야기하고 사장한테 왜 그만뒀냐 물으니까 내가 잘랐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한테 다 유리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해고라는 말은 공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만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는 말을 씁니다. 고용관계 종료라고 한다고 해고라고 하지 않고. 2번 소속관계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하면 X입니다. 무슨 행위요? 업무상 행위입니다. 업무상 행위. 업무상 메모하시고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메모하십시오. 추정한다 X입니다. 민법에서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같은 말이고요. 추정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추정은 반대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게 추정이고 본다, 의제한다는 확정 판결 없이는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형법에 보면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죠. 근데 민법에 또 보면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 본다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맞는 말이고요. 의제한다, 간주한다는 일본식 한자예요. 그 민법에는 아직도 의제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간주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일본식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용인의 의. 고용인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직원이고요. 우리가 현업에서는 주로 실장이라고 부르죠. 여자분은 실장, 남자분은 젊으면 부장. 저는 이사예요. 이사, 상무로 근무했어요. 상무고 전무고 뭐 과장이고 대리고 명칭야를 불문하고 직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용주, 고용자, 즉 사장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 고용인이라고요. 직원입니다. 명칭야를 불문하고. 현업에서는 거의 자격증이 있든 없든 보통 실장님 이렇게 많이 부르죠. 여자분들이면. 고용인의 업무의 범위입니다. 148페이지. 이야기했어요. 고용인 업무의 범위가 소속관계사는 중개업무, 즉 계약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서 작성이나 확인설명을 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인장등록, 중개업무를 하려면 도장 찍어야 되잖아요. 서명날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명날인 하려면 인장등록도 해야 돼요. 소속관계사는 인장등록 해야 되고 중개보조는 인장등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조는 어차피 도장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장등록 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인데요.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에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다. 이게 다 올해 생겼어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인장등록도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죠? 전자문서 가능하다는 말이 올해 다 생겼다. 이제 앞으로는 종이문서 위주에서 전부 전자문서로 바뀌어요. 등기법도 그래서 전부 전자문서 위주로 돼 있어요. 용어 자체가. 옛날에 등기필정,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던 게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전자문서로 필 통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에 기억해 보니까 실무교육, 소속관계에서는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소속관계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자격증 따놓고 거짓말로 보조원으로 취직하면 고용신고하면 다 들통난다고요. 고용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적어요. 그 주민등록번호 컴퓨터에 입력하면 바로 떠요. 자격증 언제 땄는지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격증 따가지고 잘난 척하고 80점 넘었다. 나 조금만 배워가지고 바로 옆에서 개업할 거다. 하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사장들이? 절대 안 받아줘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저는 돈 10원도 없고 영원히 개업할 생각은 아예 꿈도 안 꾸고 그냥 사장님 밑에서 한 30만 원만 받아도 그냥 조금만 가게에 그냥 너무 없어서 살아서 조금 보탤까 싶어서 왔지 절대로 큰 욕심 없다. 이 정도 해야 받아줄까 말까 해요. 그냥 돈 많이 벌어야 된다 하면 또 고용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사기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말 해놓고
바로 개업했다고 해서 뭐 처벌받는다는 법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야 취직하기가 쉬워요. 거짓말은 안 된다고요. 고용신고하면 그 자격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은 자격증 제출을 안 해요. 소속공인중개사. 왜?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51번 암기사항에 보면 암기사항 51번에 보면 제출 첨부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 1, 2, 3번 보니까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미제출이라고 돼 있죠? 네. 암기사항 51번에 동그라미 3번 소속공인중개사 고용하는 경우에도 제출할 필요 없다고 직접 전화번호만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 뜨니까 자격증 있는지 없는지. 왜 제출을 옛날에는 했다가 지금은 안 하거든요. 그 이유는 위조된 자격증을 가지고 개업을 했다가 적발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출할 필요 없고 직접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전산화돼 있잖아요.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때에도.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그만두면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된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프린트에 10일, 7일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꾸 나올 때마다 제가 말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야 기억에 오래 남아요. 10일, 7일 정리는 다 되어 있잖아요. 10일은 몇 번에 있어요? 10일. 40번.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암기사항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다.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돼. 업무 개시 전에. 근데 고용신고를 사후에 하면은 옛날에 사후 둘 다 사후 10일 이내 했거든요. 옛날엔 고용신고도 고용하고 나서 10일 이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신고 안 한 실장들 단속하러 가서 고용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거든요. 업무정지하려고 왜 고용신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제 출근했는데요. 처음 했는데요. 아직 이틀밖에 안 되는데 10일 이내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처벌을 할 수 없어요.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개정했어요. 이제는 고용신고는 미리 해야 된다고. 일을 시키려면, 그래서 단속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실장님 명함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명함은 있는데 고용신고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 업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업무정지예요. 정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고용신고 안 하고 많이 고용돼 있어요. 알고 있지만 평소 때는 단속 안 해요. 근데 지금 뭐 서울에 투기과일지구, 투기지역 이런 데 지금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죠? 거래 못하게 하려고 이제 정부 정책이 실패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렇게 하면 단속한다고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뭐 의사가 보니까 자기 부모한테 돈 받아가지고 10억짜리 부동산 사고 세금 한 푼도 안 냈더라고. 원래 남한테 받아서 했으면 20대 의사더라고. 그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고 있더라고. 월급 받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소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없진 않지만 월급 뭐 공중보건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받아가지고 10억 20대 때 벌었을 수는 없죠. 그럼 세금 추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 5, 10일 이내. 이 고용신고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 우리 책에 148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있는데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거는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 보면은 25번에 있어요. 25번에 몇 번에 있어요?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25번에 동그라미 6번. 찾았죠? 25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6번에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149페이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관계 종료신고서, 그 다음에 밑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신고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전 시간에 인장등록은 세 가지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된다. 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하려면 그 149페이지 이서식에 오른쪽 밑에 그 소속공인중개사 등록 인장인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하면 그게 바로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이에요. 그 밑에 그 유의사항을 한번 보면 149페이지 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그 소속공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제출 안 하잖아요. 직접 요청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니까 다 뜨더라고요.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육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결격사유 우리가 직원 고용하면서 신원증명서 교도소 갔다 왔냐 이런 거 묻기 좀 민망하잖아요. 근데 고용신고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 온 지 1년밖에 안 됐으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고용신고하는 게 좋아요. 여러모로 보면 사장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고용신고하고 월급도 준걸로 해야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세금 소득세 낼 때 비용 처리하면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고. 근데 사장들이 지금 고용신고하면 4대 보험 가입해야 되고 고용신고 안 하면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4대 보험, 4대 보험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고용신고 했든 안 했든 다 해야 돼 가입을. 그럼 만약에 고용신고 안 하고 4대 보험 가입 안 했다가 나중에 그만두면서 역정보 제공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나 2년 근무했는데 이때까지 4대 보험 안 냈는데 지금이라도 내야 될까요? 우리 사장이 신고 안 했는데 하면 2년분 전부 다 원천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고용주가 안 했기 때문에 사장이 다 내야 돼요. 근로자 부담금까지 다 내야 된다고요. 원래 그 반반 내잖아요. 원래 그 4대 보험을. 근데 사장이 다 내야 된다고요. 안 낸 거 나중에 적발되면. 그럼 웬만하면 고용신고하고 4대 보험도 내주고 월급 줄 때 그 떼면 되잖아요. 직원 월급 줄 때 직원분을 떼면 되죠. 공제하고 내주면 되니까 만약에 몇 %로 주기로 해도 거기서 떼고 내주면 되니까 하는 게 좋아요. 현실적으로. 150페이지 개업공개사의 고용상 책임입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 민사책임이 있고요. 양가로 2번 민사책임. 그 다음에 152페이지 양가로 3번 형사책임이 있고요. 153페이지 행정상 책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먼저 직원이, 고용인이, 실장이 의뢰인에게 1억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먼저 민사책임 보는 거에 손해를 입히면 의뢰인들은, 매도인, 매수인들은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반드시 잘못한 실장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사장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둘 중에 아무 데나 청구해도 되고 두 군데 다 청구해도 된다. 답은? 직원이 손해 입혔다고 직원 실장이. 그럼 직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사장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둘 다입니다. 둘 다. 법조문에 아까 읽었는데 법 15조 의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사장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판례는 사장의 행위로 본다고 해서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잘못한 당사자에게는 당연히 책임이 있고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지, 만약에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고 직원에게는 책임이 없다면 여러분들 자격증 따더라도 사장 될 필요 없어. 실장 돼가지고 한 건 하면 누가 다 책임져요? 사장이 책임 다지면. 결국은 사장이 책임질 수도 있는데 사장이 책임지면 또 그 직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손해배상했으니까 내가 한 돈 돌려달라고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실장이 잘못했으면 실장이 궁극적으로 다 책임져야 돼요. 구상권 행사를 당하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장에게도 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그러면 양쪽에 다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 1억 손해가 발생했는데 1억을 받았는데 직원한테도 받고 사장한테도 다 받아가지고 손해는 1억 발생했는데 2억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쪽에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아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누가 주겠어요? 이 둘 중에서. 현실적으로는 사장이 줍니다. 사장이. 직원 돈 없습니다. 어찌 된 건지 돈은 많이 받았다고 술 먹는 거 보면 돈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사고 나면 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럼 개인재산 뭐 추적을 못하니까 거의 못 받아요. 그럼 사장도 거의 돈 없다고 그래 현실적으로. 그러나 보험금으로 받아요. 보험금으로. 현실은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장한테
구상권 청구한다고 너 때문에 손해했다 해가 달라고 하고, 그럼 사장은 또 직원한테 구상권 행사 해야 되는데 거의 직원 재산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 지금 현실은 보면 계약서 쓸 때 직원들한테 사인을 받아놔야 직원이 했다는 걸 알고 나중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제가 실장으로 근무해보니까 사장이 제가 했으니까 제가 도장 서명 날인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장이 하는 소리가 헛소리 하지 말고 다른 물건이 하나 물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밖에 나가서 계약서 쓰는데 있지도 말고 다른 데가 물건이 하나 물고 오고, 지금 뭐 하고 앉았냐 하면서 빨리 기어 나가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약서 쓰는 거 못 보게 하려고. 현실은 잘 안 가르쳐줘요, 일을. 그 서명 날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나면, 직원이 사고 나면 뭐라고 하면 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증거가 없잖아요. 그 서명 날인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장이면 직원한테 사인하라고, 서명 날인 하라고 해야 돼. 그래야 직원이 했다는 걸 입증하고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거의 소속관계사 서명 날인 안 하잖아요, 현실은. 사장만 하죠, 거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직원에게 구상권 행사하기도 어렵다. 자, 그래서 민사 책임이 있고 고용자 책임. 고용자가 개업공개사예요. 개공 책임. 직원이 잘못했을 때 개공 책임이, 개업공개사 책임이 이 개업공개사예요.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상 책임 3개가 있다. 근데 이 3가지 책임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3가지 책임 다 있다고 했어요. 사장에게도 책임을 이걸 더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는 거지, 사장에게만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사장이 잘못한 경우 직원하고 사장하고 공동 책임이다. X입니다. 사장이 잘못했을 때는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어요. 직원이 잘못하면 직원하고 사장하고 공동 책임이에요. 그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사장이 잘못하면 실장도 책임 있다. X. 사장 잘못한 건 사장 책임 다져야 돼요. 실장이 잘못하면 실장 책임도 있지만 사장 책임도 있다. 둘 다 책임 있다. 일단 이 3가지 책임, 직원이 잘못했을 때는 직원은 당연히 3가지 책임이 다 있고 사장에게도 추가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을 먼저 넣겠습니다. 민사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고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뭐가 더 무겁나요?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 중에서 무과실이 더 무겁습니다. 무과실이라는 말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이고, 과실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형사 책임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징역 가는 거 이런 게 형사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 감옥 가는 거 이런 게 형사 책임이라고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그래서 감옥 가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절대로. 벌금까지는 내요. 형사 책임, 벌금도 형사 책임이에요. 벌금까지는 내는데 과실이 있어야 돼요. 아직 안 배웠는데 법 제50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고용인의 업무상행위가 법 제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 즉 징역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절대로 징역 가는 일은 없다. 직원 잘못으로. 직원 잘못으로 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직원 고용할 수 없잖아요. 벌금만 내요. 아무리 잘못해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형사 책임은. 벌금도 안 낸다고 과실이 없으면 사장이. 근데 아까 이게 민사 책임은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를 본다라고 돼 있고, 다만 개업공개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직원한테 어디 나가면서 설명 똑바로 해라. 소속관계사인데 설명 잘못하면 큰일 난다.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말 안 듣고 설명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손해 발생했으면 사장도 책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민사 책임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국민들을 일단 보호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간판 믿고 온 거는 사장 믿고 온 거거든요. 그 사무소를 믿고 온 거잖아요. 직원이 설명 잘못해도 사장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요. 이거는 과실이 없어도,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있다고요. 손해배상하는 거는. 행정상 책임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상 책임이라는 게 뭐냐면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런 거예요.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자격 취소돼버리면 다시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자격 취소는 안 된다고요. 그러나 등록 취소되거나 업무정지는 될 수 있어요. 막말로 등록 취소는 거의 안 되고 업무정지 될 수 있는데 막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또 등록할 수 있거든요. 자격증이 취소된 건 아니니까. 근데 자격은 취소돼버리면 자격증 안 따면 영원히 못해요.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자격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 잘못으로만 취소되고요. 그 직원 잘못으로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55페이지까지 했는데요. 155페이지 문제 하나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회. 지금 하고 있는 게 각 파트마다 지금 다 시험에 나왔죠? 오늘 하고 있는 거 시험에 다 나왔어요. 제가 공동사무소만 통째로 한 문제 안 나오고 섞어서 한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사무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험에 나와요. 인장등록, 사무소 이전, 고용인, 고용신고, 휴폐업신고 이거 다 한 문제씩 각각 다 출제돼요. 자, 155페이지 28회 문제입니다.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예, 고용신고, 인장등록 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고용신고나 인장등록, 전자문서 가능하다. 2번 보조원을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보조원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확인해요? 자격증 있는 사람은 소속공인중개사죠?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보조원. 2번 X. 3번 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는 게 아니라 뭐요? 직무교육. 보조원 될 사람은 직무교육, 소속공인중개사 될 사람 실무교육입니다. 4번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만두면 해고신고, 즉 고용관계 종료신고 30일이 아니고 10일 이내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자격증은 첨부 안 한다 했어요. 자격증 줄 때 전자문서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자격증은 시도의사에게 직접 확인 요청한다고 했어요. 다만 말은 안 했는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그 외국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제출해야 돼요.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는 제출하지만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는다. 아까 암기사항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에 있었잖아요. 자격증 제출 안 하는 거. 4번, 5번은 제출하고요. 이 자격증 옛날에 제출했었어요. 안 하는 이유가 위조해가 제출한 사람이 있으니까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야기. 이제 자격증 진짜 땄는지 안 땄는지. 지금 자격증 교부할 때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다 전산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156페이지 중개계약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